오늘은 10월 13일 수요일이네요. 자, 또 두 번째 대체 공휴일 때문에 월요일 수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챕터 19 뉴크레펠릭 에디션 반응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챕터 19 파트 1랑 비교를 해보면 보다 그 다양한 형태의 뉴크레 파일 그리고 반응 메커니즘들이 좀 소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카본 케미스트리에서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반응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공부하는 그 에디션 반응을 충분히 이해를 해준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세 가지 형태의 이제 다른 그 반응 메커니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카보닐 그룹에 있는 카본이 일렉트로필릭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펑셔널 그룹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뉴크레오 파일이 카본을 어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알데하이드나 키톤인 경우는 별도의 리빙 그룹이 없기 때문에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크레오필릭 에디션 반응만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다양한 뉴크레오 파일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물이 뉴크레오 파일로 에디션이 되는 것을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물의 에디션이기 때문에 우리 요거를 하이드레이션 반응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알데하이드나 키톤인 경우에 물과 반응을 해서 원원 다이올 동일한 카본의 두 개의 알코올이 프로덕트 혹은 제미널 다이올이다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정해 놓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키톤 아세톤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네요. 물이 에디션이 되었을 때 리버스블 하다는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단 이 출발 물질이 그 아세톤인 경우 물의 하이드레이션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오른쪽 그 화살표보다는 출발 물질로 돌아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이 화살표는 아주 조그맣게 오른쪽 방향을 그려줘야지 맞겠죠. 자, 이 계량적으로 보게 되면 물이 그 에디션이 되긴 해도 이렇게 들어간 프로덕트는 다이올이에요, 그죠? 원원 다이올 혹은 잼 다이올인데 매우 언스테이블해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키토폼이 훨씬 스테이블한 폼이죠. 따라서 하이드레이션이 되더라도 거의 대부분 출발 물질로 돌아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리액션은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계량적으로 보면 거의 뭐 99.9%는 키토폼 아세톤으로 존재하고 아세톤 하이드레이트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때 이제 오른쪽으로 가기가 힘든 것은 이 스테릭 힌드런스라는 관점에서 이 다이올일 때의 스테릭 힌드런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한 스테릭 힌드런스가 많이 걸려주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한기가 아예 없는 키톤인 경우는 하이드레이션이 또 잘 돼요. 보면 다이올이 되더라도 스테릭 힌드런스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또 다이올 상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하이드레이션 리액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물이 에디션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리버스블 하다는 거. 뭐 그 스테릭 힌드런스가 있는 경우에 오른쪽 반응성이 매우 낮지만 그래도 이 메커니즘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애시딕하거나 혹은 베이직한 두 가지 경우 모두 에디션이 가능해요. 첫 번째 베이스가 캐탈라이저 베이직한 컨디션인 것이죠. 자, 베이직하다는 이야기는 물이 OH-로 뉴크레오 파일로서 작용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자, 두 가지 의미를 보면 돼요. 물이 에디션이 될 때 베이직하다면 카보닐 그룹은 뉴트럴 한 상태, 프로토네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뉴트럴 해요. 이 상태로 있고 그냥 카본이 델타 플러스
옥시전의 델타 마이너스 이런 그 폴라리티 측면에 있으면 일렉트로필릭한 그 정도. 사실은 이게 좀 반응성은 약한 상태죠. 그 다음에 물이 이 상태가 아니고 베이직하게 되면 OH 마이너스 이 상태로 존재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뉴크레오피리시티가 OH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일렉트로파일은 반응성이 낮지만 OH 마이너스라는 N아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반응은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라이빙 펄스는 뉴크레오피리시티가 OH-인 N아이온이기 때문에 어택을 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듯이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물은 하이드록사이드 N아이온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좀 약한 뉴트럴한 카본을 쉽게 어택을 할 수가 있다. 즉 뉴크레오피리시티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알kok사이드 N아이온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물에 의해서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다이올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겠고, 여기가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다면 요 다이올의 비율이 높아지겠죠. 반면에 스테릭 힌드런스가 존재하게 되면 다시 출발 물질로 돌아가 버리게 돼요. 자, 이게 베이직한 컨디션. 애시드한 컨디션이 되면 메커니즘이 상당히 다른 것이죠. 달라지는 게 여기가 일단 달라져요. 첫 번째는 일렉트로파일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뉴트럴한 카보닐이 아니고 애시드에 의해서 여기가 옥시전이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옥소니움 케타이온이 되게 되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카본이 상당히 일렉트로피리시티가 매우 크게 증가가 되게 돼요. 자, 애시드간 컨디션. 자, 뉴크레오파일은 물이에요. 그렇죠? 물이 뉴크레오파일이 되겠죠. 왜? 애시드가이기 때문에 OH- 될 수가 없죠. 반면에 일렉트로파일의 모양이 좀 달라지는 거죠. 애시드가인 경우. 자, 이 경우는 이 옥시전이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되겠죠. 애시드가이기 때문에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되면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카본이 델타 플러스가 아니고 그냥 케타이온이 돼요. 그렇죠? 여러 레조넌스 폼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레조넌스 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카본의 일렉트로피리시티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위크한 뉴크레오파일인 물이더라도 일렉트로파일의 카본이 케타이온이 되면서 레조넌스 폼에 의해서 이 반응성은 매우 올라감으로 어택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베이직한 컨디션과 애시드간 컨디션은 메커니즘의 차이가 많아요.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잘 넣어둬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물의 뉴크레오피리시티는 약하지만 카본의 일렉트로피리시티가 매우 증가하기 때문에 애시드간 조건에서 어택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이 여기 있는 프로톤 하나를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다이올이 되게 되죠. 하이드레이트 폼이 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뉴크레오파일로 사용된 하이드레이션, 리액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했고, 베이직한 컨디션하고 애시드간 컨디션에 대한 두 개의 메커니즘을 복잡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두 개가 다른 리액션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패턴으로 그렇게 적용을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패턴에서 어떤 식으로 구조적인 변형을 통해서 에디션이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2학기 같은 경우는 그 리액션 메커니즘이 그 피규어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PPT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책을 보고 쭉 눈으로 보는 경우 볼 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잔상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다 암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수많은 메커니즘을 다 암기를 할 수는 없겠죠. 단지 어떤 반응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그 메커니즘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많이 올려줘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따라서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손으로 종이에 직접 그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등교 수업을 했을 때는 이 메커니즘이 많은 2학기 같은 경우는 뭐 피규어 1번에서 피규어 5번 메커니즘을 각 5번씩 핸드라이팅해서 언제까지 과제로 제출하시오. 이런 과제가 많이 나갔어요. 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메커니즘을 손으로 그려본 그 머릿속에 넣으면서 그런 학생들은 상당한 학습 효과가 높은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혼자서 복습을 할 때 메커니즘은 꼭 여러 번 손으로 직접 그리면서 이렇게 본드가 만들어지고 뭐 디프로토네이션이 되고 최종 프로덕트까지 가게 되는구나를 꼭 직접적인 그런 학습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HY라는 그런 뉴클레오 파일인데요. 이 H는 어떻게 보면 여기 프로토네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겠고, Y-가 뉴클레오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Y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카본보다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옥시전이라든지 뭐 할로겐이라든지 뭐 아주 스트롱하진 않지만 그다음에 설퍼라든지 뭐 이런 계통이 Y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HY의 Y 마이너스가 뉴클레 파일로 에디션이 되는 반응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반응도 보면 전반적으로 이 프로덕트는 알코올이 되겠죠. Y가 에디션이 되어 있고 이 에놀폼이 언스테이블하고 특히 R-라는 치환기의 그 벌키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언스테이블해져요. 그래서 보다 스테이블한 출발 물질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리버스블 반응 특성을 갖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릭 힌드런스가 있는 경우 키토폼이 훨씬 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그 Y가 들어갔다가 다시 이 Y가 리빙 그룹으로 사실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반응은 에놀에서 키토로 가는 토토모 형태 1학기 때 배웠듯이 토토모로 나가는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일단 에놀 프로덕트가 만들어졌고 Y가 에디션이 됐죠. 자, 요 에놀이요. 근데 언스테이블 하다고 그러죠. 키토보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Y는 다시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출발 물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응은 일어날 수 있지만 에디션이 반응 수율이 낮다는 의미고, 그 이야기는 이퀴블리엄 상태에서 이 출발 물질 리액턴트 카보닐 리액턴트가 훨씬 더 페이버블한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즉 이 반응도 그다지 그 실효성이 높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하이드레이션과 비슷하게.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CN 마이너스 그러니까 HY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CM-인 경우, 이 경우는 좀 예외적이에요. 프로덕트인 그 알코올 프로덕트, 에놀폼이 오히려 더 잘 생길 수가 있어요. 리버서블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HCN 말고 뭐 징크 사이아나이드, 뭐 커퍼 사이아나이드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일단 HCN만 갖고 예를 들어 보면 사이아노하이드린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뉴크레필릭 에디션 반응으로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알데하이드라든지 키톤인 경우는 이제 스테릭 힌드런스가 좀 적어야 되겠죠. 두 개의 치환기가 있는데 스테릭 힌드런스가 너무 많으면 다시 출발 물질 돌아가 버리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HCN 혹은 다른 그룹이 있는 CN의 에디션은 앞에 나왔던 반응들과 동일하게 리버스블
건 동일해요. 하지만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고, 이때 베이직한 경우는 CN-가 뉴클리오 파일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CN-가 뉴클리오 파일로서 작용을 합니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CN-가 카보닐 그룹에 카본을 어택을 해서, 이때 카본의 일렉트로피리시티는 뉴트럴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가 그 뉴클리오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에디션이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트라헤드롤한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프로토네이션이 되게 되면 요 단계가 되겠죠.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고 프로토네이션이 되게 되면 알코올 프로덕트, 그리고 뉴클리오 파일은 나이트릴 그룹, CN 그룹이 들어간 이런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반응인 경우, 벤즈 알데하이드인 경우는 리버서블 하지만 투스텝 반응에 의해서 88% 정도로 아주 높은 일도로 말데노 나이트릴이라는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이트릴 그룹이 에디션이 되면 뭐 여러 가지 또 퍼더 리액션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좀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리덕션을 하게 되면 CH2NH2 프라이머리 아민을 얻을 수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아민 CH2NH2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아민을 얻는 중간체로 활용할 수가 있고, 알데하이드로부터 직접 얻기는 매우 힘들죠, 그죠? 이렇게 꼭 나이트릴을 도입한 다음에 리덕션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온도에서 애시드간 컨디션에서 하이드롤리시스를 하면 카복실릭 애시드로도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이아노하이드린 인터미디에이트를 가지고 퍼드 리액션에 의해서 새로운 펑셔널 그룹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제 리덕션하고 그리나조 리액션인데요. 리덕션은 이미 많이 배웠죠. 하이드라이드 애나이온이 뉴클리오 파일로 카보닐 그룹에 에디션이 되는 게 리덕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미 배웠듯이 알데하이드를 리덕션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얻게 되고, 키톤을 리덕션을 하게 되면 세컨더리 알코올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메커니즘은 이제 앞에 나왔던 메커니즘과 다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라든지 소디움 보로 하이드라이드, 요 두 개가 보면 하이드라이드 애나이온이 뉴클리오 파일로서 에디션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리듀싱 에이전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이드라이드 애나이온을 도네이팅하는 그런 리에이전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하이드라이드가 카보닐 그룹을 어택을 하고 뉴트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베이직한 컨디션이에요. 뉴트럴 하기 때문에 이 카본의 일렉트로피리시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델타 플러스 정도, 그 정도의 일렉트로피리시티. 하지만 하이드라이드 애나이온이 워낙 스트롱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에디션 반응은 잘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테트라헤드럴 한 sp3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프로토네이션 하게 되면 최종 프로덕트 알코올이 만들어지는데, 이 반응은 일리버서블해요. 왜? 리버서블 하려면 에디션이 된 그 하이드라이드가 리빙 그룹으로 다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듯이 뭐 이것도 똑같아요. 사이아노하이드린도 똑같아요. 보면 에디션이 된, 예를 들어서 사이아노하이드린이 일단 만들어졌어요. 에디션이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키토폼이 되면서 CN-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CN-는 상당히 스트롱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푸어한 리빙 그룹이죠. 따라서 역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에디션이 되고 나면, 자, 똑같이 리덕션도 똑같아요. 보면 리덕션도 보면 이렇게 리덕션이 됐어요.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키토폼이 되면서 하이드라이드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 하이드라이드는 매우 스트롱한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거의 일어나지가 않아요. 따라서 역반응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즉 일리버서블한 그런 특성을 갖는 게
리덕션이에요. 그 이유는 에디션이 되어 있는 하이드라이드 H-가 매우 푸어한 리빙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니아드 리전트를 사용을 해서 알코올을 얻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리덕션하고 뭐 거의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단지 마그네슘 알콕사이드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드는 요거만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그네슘이 알콕사이드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이 카본이 상당히 일렉트로필릭해지는, 스트롱니스 폴라라이즈, 일렉트로피리시티가 매우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베이직한 컨디션이고 리덕션과 동일하게 일리버스블해요. 일단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의 R-가 에디션이 되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메커니즘 거의 그 리덕션과 비슷해요. 단 뉴클레 파일이 R-그죠? R-가 뉴클레 파일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루이스 애시드죠. 마그네슘이. 그래서 카보닐 그룹에 먼저 옥시전이 여기 루이스 애시드니까 이렇게 컴플렉스를 먼저 만들어요. 마그네슘하고. 자, 그렇게 되면 똑같이 옥소니움 캐타이온이 돼 마그네슘 컴플렉스죠. 레조넌스 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카본이 캐타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본은 매우 일렉트로필리시티가 크게 증가를 하는 것이죠. 게다가 R-는 매우 스트롱한 베이스예요. 그죠? 그래서 일렉트로필리시티도 상당히 정대되고 R-의 뉴크로필리시티도 상당히 높으니까 이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 에디션은 반응이 잘 진행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R-가 뉴클레 파일이 되어서 카본을 어택을 하고 이런 그 마그네슘 컴플렉스 상태의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게 리덕션과 조금 구조적인 차이죠. 리덕션은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인데 여기는 마그네슘 컴플렉스죠. 자, 물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쉽게 알코올이 되게 돼요. 그리고 R은 리빙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리버스블하게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리버스블한 그런 반응이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리덕션과 그리니아드 리액션은 매우 유사해요. 단지 들어가는 뉴클레 파일이 다른 것이죠. 하나는 하이드라이드 혹은 하이드로겐, 한쪽은 R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이드레이션부터 HY라든지 HCN이라든지 리덕션이라든지 그리니아드 리액션 등등 이런 것들은 보면 뉴클레어 파일이 그 카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뉴클레어 파일이 에디션이 되고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이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알코올 프로덕트를 얻는다 하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보면. 자, 요번에 이민과 에나민 같은 경우는 아스탈도 유사한 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 뉴클레어 파일이 카본이 아니고 만약에 나이트로젠이다, 뉴클레어 파일이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퍼더 리액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민이라든지 혹은 에나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자 해요. 자, 그래서 그 뉴클레어 파일이 나이트로젠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머리 아민이거나 취향기 R 두 개가 있고 NH 요거는 세컨더리 아민이죠. 요 프라이머리 혹은 세컨더리 아민이냐에 따라서 프로덕트의 구조가 좀 달라요. 두 가지 종류. 먼저 프라이머리 아민인 경우는 프로덕트가 보면 카보닐 그룹에 있는 옥시전이 없어지고
여기 카본과 여기 프라이머리 아민에 있는 나이트로젠 간에 더블 본드가 만들어져 있고 이 R 그룹은 이렇게 치환이 되어 있다. 하이드로젠 두 개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카본과 나이트로젠의 더블 본드 그리고 치환기 요런 CN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그룹을 우리가 이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반면에 세컨더리 아민이 에디션이 되게 되면 최종 프로덕트는 카본과 나이트로젠의 더블 본드가 아니고 여기는 싱글 본드 일단 치환기가 두 개가 남아 있고 대신 알파 카본과 카보닐 그룹이 있었던 그 카본 간에 더블 본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N이니까 알켄에 더블 본드 카본 카본 사이 더블 본드가 있는 알켄에 아민 형태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N아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더블 본드의 위치가 다른 것이죠. 이렇게 이민 혹은 N아민이 만들어지는 그런 뉴크로필릭 에디션 반응을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요 이민은 우리가 조금 더 그 고급스러운 그런 그 별칭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합성에서 유기 합성에서 쉿 베이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부르긴 해요. 만약에 역시 유기화학을 혹은 뭐 유기 합성을 하고 있는 대학원 이상의 선배들이 쉿 베이스 가지고 오늘을 반응한다 등등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이민이라는 레이전트를 사용한 반응을 했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메커니즘은 그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을 만들고 그 알코올 프로덕트까지 가는 것은 동일해요. 자, 키톤이나 알데하이드의 카보닐 그룹에 그 프라이머리 아민이 있고 베이직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여기 프로토네이션이 되진 않죠, 그죠? 유출을 한 상태에서 아민의 롬페 일렉트론의 파워만 가지고서 에디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에디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 두 개의 프로토 중에 하나를 알콕사이드 애나이온 쪽으로 트랜스퍼가 돼요. 그렇게 되면 본래 있던 프로톤 중에 하나가 일단 없어지는 것이죠. 없어진다기보다는 마이그레이션이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알콕사이드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프라이머리 아민이니까 자, 이런 형태의 인터미디에이트에서 여기 마이너스가 두 개 중에 하나 프로톤을 마이그레이션 해서 안정한 알코올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NHR이라는 이런 형태의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어요. 자, 요 OH와 NHR 둘 다 유출을 해요. 이런 인터미디에이트를 우리가 카비놀 아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카비놀 아민. 자, 카비놀 아민 자체에서 멈출 수도 있어 이 반응이. 하지만 이 에놀폼이 있고 여기 게다가 또 롬페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테이블하진 않아요. 이 카비놀 아민이 여기에서 pH를 만약에 한 4S 한 5 정도 요 정도의 약한 애시드죠. 그런 pH를 맞춰줄 수만 있다면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돼요.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프로토네이션이 되는 H2O 물 굿 리빙 그룹이 되죠. 그렇죠? 굿 리빙 그룹이 되고 카비놀 아민에 있는 나이트로젠의 롬피 일렉트론이 이렇게 이런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이렇게 따질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터셔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이 먼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고 먼저 그러면 여기가 케타이온이 되고 터셔리니까 잘 만들어지겠죠, 그죠? 카보 케타이온이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의 롬페 일렉트론이 더블 번드를 만들면서 여기가 뉴트럴라이제이션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죠. 물론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 자, 그래서
카비놀 아민까지 일단 만들어지고 하이드록시와 NHR로 여기에 그 애시드간 경우 너무 스트롱해도 안 되고 적당한 그 애시드 컨디션 한 4에서 5 정도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굿 리빙 그룹이 되고 먼저 떨어져 나오게 되면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CN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죠. 이원과 비슷한 그런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나게 돼요. 물이 리빙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마지막 이렇게 만들어진 인미니엄 케타이온을 프로톤 하나를 물이 디프로토네이션 해주게 되면 CNR 뉴트럴한 그런 이민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CN 더블 본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른 카보닐 그룹의 에디션보다는 조금 메커니즘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민이 만들어지는 이 메커니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라이머리 아민의 R이 OH인 경우, 즉 NH2OH 이런 리에이전트를 쓰게 되게 되면 하이드록시 아민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CN 더블 번드를 갖고 있는 이민이 만들어지고 R이 OH니까 OH 하이드록시 이민이에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하이드록시 그룹이 붙어 있는 이민은 옥심이다 이렇게 또 별칭을 하나 만들어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옥심은 하이드록시 이민을 옥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라존하고 하이드라진인데 역시 여기도 보면 하이드라진은 프라이머리 아민의 NHR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 하이드라진은 자, 요거를 역시 카보닐 그룹이 있는 키톤과 에디션 반응을 하게 되면 CN 더블 본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NH 나머지 그룹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프라이머리 아민을 하이드라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만드신 이민 NH가 있는 이민을 하이드라존이다 라고 또 별칭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이라는 그 단어 화물에 대한 이름 그 다음 옥심 그리고 하이드라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에나민을 만드는 방법은 이민과 거의 유사해요. 보면 자 일단 그 뉴크레파일만 세컨더리 아민이에요. 즉 세컨더리 아민이 되게 되면 치환기가 두 개가 있고 하이드로젠 혹은 프로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프라이머리 아민은 두 개의 프로톤이 있지만 자, 그 차이가 일단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죠. 하나의 프로톤밖에 없다는 거. 자, 일단 앞에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세컨더리 아민이 카보닐 그룹에 있는 카본을 어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pH 4에서 5 정도 애시드간 컨디션을 만들어주면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물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럼페 일렉트론이 CN 더블 번드를 만들면서 이민이 돼요. 일단 이민. 자, 이렇게 CN 케타이온 RR. 근데 여기에 프로톤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죠? 왜냐 하나의 프로톤은 이미 앞에서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그 디프로토네이션을 해야만 여기가 뉴트럴라이제이션이 되는데 프로톤이 없기 때문에 나이트로젠에 어쩔 수 없이 알파 위치에 있는 카본에 있는 프로톤 하나를 물이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엘리미네이션이 되느냐면 알파 위치에 있는 카본에 있는 프로톤이 엘리미네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카본이 있었던 카본과 알파 위치 카본 간의 더블 본드가 그러니까 즉 알켄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알켄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고 CN 더블 본드는 다시 이렇게 하면서 뉴트럴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싱글 본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CN 더블 본드 알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민 해서 에나민이라는 이민과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얻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pH가 중요한데 앞에 메커니즘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 이민과 에나민을 만드는 최적의 pH는 약한 애시드예요. 위클리한 애시드인데 대략 한 3 이상 혹은 4에서 5 정도 그 정도의 pH가 가장 최적인데 그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요거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죠. pH가 그 베이직한 경우 7 이상 돼버리면 요 단계가 진행이 안 되겠죠. 그죠? 요 단계. 여기 카비놀 아민까지는 잘 만들어지겠죠. 뉴트럴한 베이스 상태로 어떻게 되니까. 이 단계가 진행이 안 되게 돼요. 카비놀 아민에서 프로토네이션이 안 되겠죠. 베이직한 pH를 유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민이나 에나민을 만들 수가 없고, 반면에 너무 스트롱한 애시드가 되면 2단계는 잘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되어버리겠죠. 너무 베이직한 컨디션이 되게 되면 뉴클레오파일로 작용을 해줘야 되는 NH2R 프라이머리나 NHR2 세컨더리 공통적으로 여기가 그냥 프로토네이션이 돼버려요. 너무 애시딕한 경우. 즉 pH가 뭐 1, 뭐 이런 정도. 이러면 첫 번째 이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pH가 너무 일단 베이직하면 안 되고 적당히 약한 그 pH 4에서 5 정도, 그 정도 pH를 가장 옵티마이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하이드라진의 그 뉴클레오필 에디션, NH2 하이드라진이 에디션이 되는 또 특수한 반응, 그리고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NH 뭐 R이 되든 NH2, NH2가 되든 하이드라진을 에디션을 해서 프로덕트를 알칸을 얻는 좀 특이한 반응, 울퍼키시너 리액션을 보도록 할게요. 프라이머리 아민이기 때문에 하이드라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이드라존이라는, 그러니까 이민의 NHR이 있기 때문에 하이드라존이에요. 그죠? 이런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해서 베이직한 컨디션에서 퍼더 리액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 카보닐 그룹, 여기는 키톤이네요. 하이드라진 프라이머리 아민에 해당돼요. 그래서 R이 NH2가 R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메커니즘대로 쭉 가서 이민을 먼저 만들게 돼요. 근데 이때 이민 하이드라존이죠. 그죠? CN의 R은 NH2. 자, 이 상태까지 일단 먼저 가고, 베이스가 존재하고 있죠. 좀 스트롱한 베이스가. 그래서 이 베이스가 하이드라존의 NH2 중에 하나, 첫 번째 프로톤을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나이트로젠 N아이온이 만들어지게 돼요. 나이트로젠 N아이온 이렇게 만들어졌죠. NH의 마이너스. 자, 이거 레조넌스 폼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하고 여기 CN 더블 번드가 마이너스 싱글 번드 더블 번드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이트로젠 N아이온이 이렇게 NN 더블 번드를 만들면서 CN 더블 번드가 카본으로 N아이온을 만들어. 그래서 카본이 N아이온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는 나이트로젠 N아이온이죠. 두 개의 레조넌스 폼이 존재해요. 그래서 더블 번드에 있는 알파 위치니까 요거를 우리가 알릴릭 레조넌스 폼이다, 뭐 이렇게 뭐 굳이 꼭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이 그 베이스 처리를 해주게 되면 하이드라존에서 나이트로젠 N아이온이 만들어지고 레조넌스 폼인 카본 N아이온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카본 N아이온이 프로토네이션이 되게 되면 카본이 하이드로젠이 하나 들어가게 되겠죠. 알칸의 모양이 이제 되게 비슷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이스가 NH 남아있는 프로톤 하나를 더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나이트로젠 간에 트리플 본드가 만들어져요. 즉 N2 나이트로젠 가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만들어지면서 카본과 나이트로젠의 싱글 본드는 끊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모양, 카바 N아이온이 만들어지고 나이트로젠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바 N아이온은 물이 있으면 다시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결과적으로 카보닐 그룹에 있었던 그 자리 카본에 하이드로젠 두 개가 뭐 에디션이 된 셈이죠. 그렇게 해서
알칸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알칸. 특수한 반응이긴 하지만 카보닐 그룹 키톤으로부터 알칸을 얻을 수 있는 혹은 알데하이드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단 KOH나 NaOH처럼 상당히 좀 스트롱한 그런 베이스가 2 이퀴블런트 이상 존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게 울프키시닐 리액션이었고요. 요번에는 이제 옥시전을 갖고 있는 그 알코올이 에디션이 되는 그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아세탈이라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세탈 포메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뉴클리오파이드 알코올이에요. 알데하이드나 키톤은 2 이퀴블런트의 알코올과 반응을 해서 단 반응은 리버서블해요. 즉 반응 일대가 높지는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애시디간 조건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두 개의 알코올이 에디션이 된 카본에 그런 아세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를 얻는 반응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카보닐 그룹이 있고 2 이퀴블런트의 메탄올이 에디션이 된다면 이 카본의 메탄올에서 OCH3 또 두 번째 OCH3 이렇게 에디션이 되어 있는 그런 아세탈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그 키탈 쪽 키톤에서 시작된 것은 아세탈이 아니고 키탈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면 돼요. 일단 생긴 모양은 이 테트라히드롤하게 두 개의 알코올 모이어티가 에디션이 된 것이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 반응성이 얼마나 높을까요? 하는 그 이야기예요. 카보닐 그룹이 있고, 뉴트럴 하죠, 그죠? 일단 그 다음에 알코올은 N아이언도 아니고 그냥 럼프 일렉트론이에요. 그래서 뉴크레오피리시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게 높은 뉴크레오파일은 아니에요. 이 뉴트럴한 알코올은. 그래서 뉴트럴한 카보닐에 에디션 되기는 매우 힘들어요. 둘 다 반응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응은 필수적으로 카본의 일렉트로피리시티를 크게 높여줘야 되는, 즉 애시딕한 컨디션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렇게 되는 순간 카본의 일렉트로피리시티는 크게 증대가 되고 위크한 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이 에디션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이 개념을 잘 앞에서 다 설명을 했지만 그런 개념을 잘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머릿속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알코올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중간체 형태에 해당되는 헤미아스탈이라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이제 알코올이 하나 OH가 남아 있겠죠, 그죠? 아스탈이 되면 OH는 없어요. 두 개가 다 이스로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전체 반응은 당연히 리버서블 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메커니즘 이제 뭐 비슷해요. 애시드간 컨디션에서 옥시전이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옥소니움 캐타이온이 되면서 약한 뉴크레오피리시티를 갖고 있는 첫 번째 알코올이 에디션이 가능해지게 돼요. 물론 리버서블 하지만 그 다음에 첫 번째 알코올이 에디션이 되고 물이 프로톤 하나를 떼내게 되면 OR이라는 뉴트럴한 프리펌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이제는 이제 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OH 하이드록시 이스 요 인터미디에이트 상태를 우리가 헤미아스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미아스탈은 알코올의 원 이퀴벌런트까지만 에디션이 되어 있는 그 형태가 헤미아스탈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전히 그 애시디가이기 때문에 이민이랑 이제 비슷해요. 여기에서 이온 라이크하게 옥시전에 있는 럼프 일렉트론이 카보닐 더블 번들 만들고 프로토네이션이 되어 있는 물이 리빙 그룹에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온 라이크 엘리미네이션이 되게 되고 물이 떨어져 나와요. 그렇게 되면 옥소니움 캐타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옥소니움 캐타이온 상태에서 이 카본은 일렉트로피리시티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두 번째 알코올이 에디션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알코올이 에디션이 되면 프로톤 하나를 다른 물이 떼내게 되게 되면 뉴트럴한 이스가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최종 프로덕트는 아세탈이죠. 두 개의 알코올이 에디션이 되어 있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옥소늄 아이온을 만들 때 나오는 요 리빙 그룹 물, 요게 이제 그 부생물로 나오는데, 이런 걸 우리가 반응 중에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뭐 딘스탁이라든 뭐 그런 반응 요 장치를 많이 써요. 보면 실험실에서는 요거를 많이 제거를 해주게 되면 이 리버서블한 반응이 적게 일어나게 돼요. 즉 내가 원하는 아세탈 쪽으로 반응을 더 많이 보내줄 수가 있다는 그러한 뭐 실험실적인 그 테크니컬한 그런 이야기를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세탈을 만드는 게 이렇게 스테이블한 모양은 아니에요. 이 아세탈은 스테이블리티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로텍션 반응에서 많이 그 활용을 하기도 해요. 아세탈은. 그래서 예를 들면 카보닐 그룹과 이쪽에 에스테가 있을 때 리덕션을 만약에 해서 여기를 우리가 그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얻고 싶은데 여기도 리덕션이 돼버리죠. 그죠? 여기는 카보닐을 남겨놓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양쪽이 리덕션이 되기 때문에 여기 카보닐 키토 쪽을 프로텍션을 먼저 아세탈로 하고, 이때 CH2, CH2 두 개의 알코올이 한 분자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알코올 두 개가 들어가는 에디션이 되는 그 메커니즘이랑 동일하게 사이클릭 아세탈을 프로텍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에스터 하나만 이제 리덕션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되고, 여기에서 아세탈은 쉽게 하이드롤리시스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디프로텍션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카보닐 그룹으로 다시 복원이 되면 내가 원했던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터미널에 있고 이 카보닐 그룹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알코올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쪽에서 프로텍션 그룹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알코올이 그 뉴크레오파일로서 에디션이 되는 그 아세탈 혹은 헤미아세탈까지 설명을 했고요. 또 이제 특수한 반응이 나오는데 피티그 리액션을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피티그 리액션은 이번에는 그 알켄을 알데하이드나 키톤으로부터 얻는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카본과 카본 사이 그런 또 특수한 반응이에요. 여기는 이제 매우 특수한 그 레이전트 형태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리드라는 그런 그 레이전트를 만들고 그게 그 인터미디에이트를 또 그 일리드가 만들게 돼요. 근데 그 인터미디에이트는 포멤버링의 사이클릭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게 돼요. 뭐 이러면 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옥사포스포헵테인이라는 되게 어려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런 사이클릭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요게 이제 데컴포즈를 하게 되면 원했던 알켄을 프로덕트로 얻는 이런 반응이에요. 자, 일리드가 이제 중요한 핵심 레이전트인데 뭐 이렇게 생긴 조금 독특하게 생긴 거예요. 그죠? 포스핀 플러스 그 다음에 CH2의 마이너스 이런 형태를 갖고 그 나머지 세 개의 취환기가 있는 페닐링으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일리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만드는 방법은 뭐 트라이페니포스핀의 럼페 일렉트론이 그 R 브로마이드의 R 그룹을 에센트 반응해서 어택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고, 자 여기에서 CH3 중에 하나를 디프로토네이션을 매우 스트롱한 엠부틸 리튬, 뭐 소듐 하이드라이드 뭐 등등 뭐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있는 카바 애나인을 만들게 되면 이게 일리드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포스핀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그래도 좀 이 카운트 캐타이온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매우 스트롱한 그 카바 애나이온이지만 또 언스테이블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요 카운트 캐타이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일리드가 좀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일리드, 이게 뉴클레 파일인데 매우 강력한 뉴클레 파일이죠. 카바 N아이온이기 때문에. 자, 앞에 나왔던 그림으로 보면 R과 R-는 하이드로젠이에요. 그렇죠? 뭐 다른 R 그룹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카보닐 그룹에 뭐 쉽게 카본을 어떻게 하겠죠. 뉴클레 파일을 작용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알콕사이드 N아이온, 그리고 이 그 포스핀이 플러스 상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카본 간에 새로운 본드를 만들게 되겠죠. 자,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요 폴라한 상태를 우리가 그 비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쉽게 사이클릭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포멤버링을 갖고 있는.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옥사포스포 헵테인이라는 그 포멤버링을 갖고 있는 사이클릭 인터미디에이트가 되고, 이 언스테이블한 인터미디에이트는 포멤버니까 쉽게 끊어질 수가 있죠. 세컨포즈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카본과 옥시전 본드가 끊어지면서 포스핀하고 옥시전 간의 더블 본드, 그리고 카본과 포스핀 본드가 끊어지면서 카본 사이의 더블 본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알케인을 프로덕트로 얻는 것이죠. 이 카보닐의 카본과 일리드에 있는 카본 간의 더블 본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게 피티그 리액션이에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 피티그 리액션이 이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값비싼 리에이전트를 쓰는 게 왜 유용하겠느냐? 이제 뭐 한 가지 이제 단편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네요. 예를 들면 사이클헥사논이라는 키톤, 사이클릭 키톤이죠. 여기에서 알켄을 내가 얻고 싶어요. 요 프로덕트, 요 카보닐 그룹을 더블 본드로 해서 알켄을.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그리냐드 리에이전트 메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를 먼저 반응을 시키고, 그럼 여기가 이제 요런 그 알콕사이드를 거쳐서 알코올이 되겠죠. 그리냐드 리에이전트에 있는 메틸이 들어갔고, 이런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두 번째 반응에서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를 쓰게 되면 이 알코올이 포스핀을 어택을 해서 POCl2라는 다이크로로 포스페이트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여기가 굿 리빙 그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냐드 리액션에 의해서 R 그룹 며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알콕사이드가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알코올이 되고, POC 트라이크로로 포스페이트를 어택을 해서 하나의 크로로가 리빙그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 다이크로로 포스페이트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는 상당히 굿 리빙 그룹이 돼요. 따라서 여기가 터셜이기 때문에 먼저 쉽게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떨어져 나오면 사이클헥산 링에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디프로토네이션이 되면 그 엘리미네이션 이원이 완성이 되는데, 옆에 있는 카본의 프로톤을 디프로토네이션 하게 되면 여기 사이클헥산 링 안에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고, 요거는 내가 원했던 프로덕트가 아니에요. 반면에 그리냐드 리액션을 했던 CH3 중에 프로톤 하나를 디프로토네이션 하게 되면 이렇게 사이클헥산 링이 아니고 여기가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게 돼요. 요게 내가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메커니즘이죠. 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톤이 디프로토네이션이 되게 되면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게 돼요. 원메틸 사이클헥세인. 반면에 여기 있는 프로톤을 디프로토네이션 하면 여기가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니까 내가 원했던 이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리냐드 리액션과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두 개 반응을 해봤더니 원했던 프로덕트는 10%밖에 안 생겼어요. 내가 원치 않은 알켄이 사이클헥세인이
거의 대부분 생겼어요. 그러면 이 프로덕트 얻기 힘들잖아요. 자, 이럴 때 카보닐 그룹의 알켄을 퓨어하게 거의 대부분 여기만 알켄이 되는 이런 반응을 내가 시킬 수가 있겠죠. 이게 비티그 리액션을 하게 되면 카보닐 그룹 이 자리가 CH2가 되고 요 파란색 카본은 1, 2드에 있는 요 카본 요게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퓨어한 알켄을 얻고 싶을 때 이런 방법 비티그 리액션을 쓰면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그 챕터 19에서 거의 마지막에 우리가 챕터 19 오늘 보면 카보닐 그룹에 키톤 내지는 알데하이드가 있을 때 다양한 형태의 뉴클레오파일이 에디션이 되는 거죠. 서브스티션이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뉴클레오파일이 뭐 물일 수도 있고 하이드레이션, 요거는 반응이 일단 좀 낮죠. 그죠? 그 다음에 HY라는 그런 뉴클레오파일, 이것도 반응성이 높지 않아요. 사이노 하이드린 같은 거 만드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이드라이드면 이거 리덕션이죠. 그 다음에 그리냐드 리액션도 잘 된다고 그랬어요. R-가 뉴클레오파일로 에디션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뉴클레오파일이 나이트로젠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프라이머리인 경우는 이민, 그 다음에 세컨더리인 경우는 에나민. 요렇게 또 좀 다른 구조의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알코올인 경우 아스타를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 키탈도 같은 개념이 돼요. 키토네스 하면 키탈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카바 에나이온을 활용하는 경우에 뉴클레오파일이 1, 2드가 되게 되면 알켄을 얻는 뭐 이런 반응, 비티그 리액션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민 쪽에서 울퍼네 키시너처럼 베이직한 2이큐런트 이상의 그 베이스를 쓰게 되면 알칸을 또 얻을 수 있다. 그런 다양한 형태의 뉴클레오파일을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보면 요런 패턴이에요. 요 패턴. 즉 카보닐 그룹의 카본과 옥시전, 요 카보닐 그룹의 카본을 다양한 형태의 뉴클레오파일이 직접 어택을 해서 뭐 여러 형태의 프로덕트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굳이 넘버링을 하게 되면 뭐 카본과 옥시전을 1, 2번이라고 했을 때 다이렉트 카보닐 그룹에 직접 뉴클레오파일이 에디션이 됐죠. 그래서 다이렉트 에디션 혹은 1, 2 에디션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카보닐 그룹 옆에 카본이 있고 이 넘버링이 이제 여기서 4, 3, 2, 1이 되어 있는데 뭐 이게 여기가 1, 2, 3, 4가 돼도 상관없어요. 알파 베타 위치에 언컨세츄레이션이 되어 있는 더블 본드가 있다. 트리플 본드가 있어도 뭐 상관없어요. 그런 경우에 보면 우리가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즉 더블 본드 혹은 트리플 본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알파와 베타 카본 사이에 요런 형태의 카보닐 그룹이 있다면 뉴클레오파일이 카보닐의 카본을 어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베타 위치에 있는 카본을 어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의 경우가 적당한 비율로 그렇게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반응 리에이전트에 따라서 이 두 개의 형태의 반응이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에디션 반응을 우리가 컨주게이트 에디션 혹은
원포 에디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포는 옥시전을 중심으로 보면 네 번째 위치에 있는 비타 카본의 뉴클레오 파일이 에디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포 에디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원포 에디션은 우리가 챕터 22에서 알파 서브스티튜션 반응에서 에놀레이트 아이온이라는 요것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챕터 22에서 좀 디테일한 공부를 할 예정이고, 여기서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원포 에디션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 사이의 더블 번드는 싱글 번드가 되고, 그리고 비타 위치 카본의 뉴클레오파일 에디션이 되고, 반면에 나중에 여기가 이제 그냥 카본으로 남아있고,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되겠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프로덕트가 아니고 카본일만 남아있고, 싱글 번드에 베타 위치에 뉴클레오파일, 알파 위치는 하이드로젠, 이렇게 에디션이 되는 이런 형태의 세츄레이티드 된 알데하이드나 키톤 프로덕트를 얻는 게 컨주게이트 에디션 혹은 원포 에디션이에요. 자, 우리가 그 1학기 때 알켄을 공부를 했는데, 알켄은 펑셔널 그룹이에요. 자, 알켄은 펑셔널 그룹이에요. 근데 자, 요걸 파이 본드에 있는 한 쌍의 파이 일렉트론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어느 한쪽은 카바 에나이온, 옆에 있는 카본은 카바 케타이온, 이런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일렉트로파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이런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이 가장 그 핵심적인 많이 일어나는 형태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알켄에 뉴클레오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이 반응이 과연 에디션이 일어날까요 하는 그 이야기고,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이 에디션이 될까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 사실은 여기는 오히려 일렉트론이 리치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뉴클레오파일로서의 특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클레오파일로 어택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뉴클레오필릭 에디션 반응은 알켄에서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카보닐 그룹이 만약에 존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게 돼요. 자, 여기 그림이 아까 이야기를 했죠.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또 다른 카본이 있으면서 카보닐 그룹이 존재하게 되면 이때는 뉴클레오파일이 비타 위치로 에디션이 가능해요. 뉴클레오필릭 에디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컨주게이트 되어 있는 카보닐 그룹의 역할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카보닐 그룹이 만약에 알파 베타 카본 옆에 있다면 이렇게 프로토네이션이 된 다음에 여기 더블 본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 카본이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에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레조넌스 폼이 존재해요. 이 더블 본드가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그러면 알파 위치 카본과 카보닐 카본의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베타 위치 카본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뭐 넘버링을 할 때 옥시전부터 이제 1번이라고 할게요. 1, 2, 3, 4 이렇게 4개의 애톰이 있을 때 프로토네이션이 된 다음에 생기는 레조넌스 폼에 의해서 2번 카본의 카바 케타이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시 레조넌스 폼이 생기면서 4번 카본의 케타이온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뉴클레오파일이 에디션이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원투 에디션 혹은 다이렉트 에디션, 오늘 많이 공부를 했었죠. 반면에
4번 위치 카본에 뉴크레오파일이 들어가게 되면 원포 에디션이 되고, 요거는 우리가 컨주게이션 에디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알케는 뉴크레오파일이 있어도 에디션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여기가 뉴크레오필릭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고, 일렉트로파일이 있으면 거꾸로 여기가 뉴크레오파일이 되면서 일렉트로파일을 에디션을 하게 되겠죠. 반면에 카보닐 그룹이 컨주게이션이 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면 여기가 레조넌스 포미에서 카바 캐타이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 액티베이션이 되겠죠. 일렉트로파일로서. 그래서 원포 에디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포 에디션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 이 알케니 뉴크레오필릭 에디션이 가능한 이유를 이 장표로부터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뉴크레오파일로에서 뭐 아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리버스블 하긴 하지만 이 아민이 요 4번 카본으로 에디션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더블 본드가 이동을 하면서 자, 1, 2, 3, 4 뭐 넘버링 하게 되면, 만약에 아민이 있다 그러면 뭐 여기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원포 에디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4번 위치 카본에 에디션이 되면 이렇게 3번 카본에 카바 에나이온이 만들어지는 인터미디에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NHR, 그리고 프로토네이션이 되면 돼. 프로토네이션 그렇게 된 프로덕트를 얻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원포 에디션이 된 거죠. 컨주게이트 에디션하고 원포 에디션, 이런 반응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민인 경우에 원투 에디션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원투 에디션이 되게 되면 앞에서 배웠듯이 이민 프로덕트로 가게 되죠. 그렇죠? 프라이머리 아민이니까 요거는 이민이 돼요. 세컨드리 아민이면 N아민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이민이 만들어지고, 근데 요 이민보다는 원포 에디션 했을 때 여기 키토폼이 가장 살아있죠. 그죠? 키토폼이, 안정한 키토폼이. 따라서 비타 아미노 키톤이라는 프로덕트가 이민보다는 서머다이나믹하게 안정해요. 모어 스테이블해요. 이 키토폼이. 그래서 원포 에디션, 원투 에디션 일어날 수 있지만 좀 더 스테이블한 비타 아미노 키톤이라는 원포 에디션이 더 많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민의 컨주게이트 에디션 반응은 서머다이나믹 컨트롤로 반응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서머다이나믹 컨트롤이라 하면 키네틱 컨트롤과 서머다이나믹 컨트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데, 키네틱 컨트롤은 반응 속도가 빠른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하는 방향성을 갖고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메인 프로덕트가, 서머다이나믹 컨트롤은 반응 속도보다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프로덕트의 그 안정도가 얼마나 안정하냐, 더 안정한 프로덕트가 메인으로 생성되는 그러한 반응 패스웨이를 하는 걸 우리가 서머다이나믹 컨트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된 키톤에서 프라이머리 아민의 그 컨주게이트 에디션이 주로 일어나고, 이때는 서머다이나믹한 컨트롤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그리냐드 리액션하고 길만 레이전트, 길만은 앞서 설명을 했지만 커퍼리튬 얼로이에 R2가 있는 것이에요. 이때 R 중에 하나가 그리냐드 리에이전트의 R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위쪽 반응은 그리냐드 리액션 했네요, 그죠? 메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를 가지고 있어. 혹은 뭐 리튬 컴플렉스 갖고 있는 이런 그 메탈 레이전트를 써도 똑같아요, 그죠?
알킬 그룹인 메틸이 뉴크레오파일로 작용을 해서 원투 에디션이 메인 프로덕트로 생성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애널펌이니까 조금 스테어빌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키네틱 컨트롤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뭐 95% 정도 이렇게. 그런데 길만 리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반응을 진행을 해보면 원투 에디션보다는 원투 에디션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원포 에디션, 컨주게이트 에디션이 거의 97% 일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메탈을 기반으로 한 그런 레이전트 크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봐도 그리냐드 레이전트와 리튬 베이스의 알킬 그룹을 반응을 시켰을 때 원투 에디션이 주로 일어나는 반면 길만 레이전트는 특이하게도 원포 에디션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요. 즉 서머 다이나믹 컨트롤 쪽 반응 의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키네틱, 여기는 서머 다이나믹. 자, 이러한 좀 특이한 특성을 나타내는 게 길만 리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이 길만 리에이전트인 경우는 이 컨주게이트 에디션, 원포 에디션이 특이하게도 잘 일어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알킬, 아릴, 더블 본드 이런 그룹들 다 가능하고, 여기가 단 트리플 본드가 있는 경우는 좀 여기가 컨주게이션 에디션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 좀 예외적인 조건이 있긴 해요. 자, 이 길만 리액션은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좀 특이한 메커니즘이 있고,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트 된 키톤에 길만 리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먼저 커퍼가 그 비타 카본과 그 본드를 먼저 만들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여기에서 커퍼와 두 개의 R 중에 하나가 서로 자리를 바꾸게 돼요. 즉 커퍼 R은 리빙으로 떨어져 나가고 두 개 중에 하나의 R이 비타 카본의 본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포 에디션의 R 그룹이 비타 카본의 에디션이 된 이런 프로덕트, 세츄레이티드 되어 있는 키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얻는 이 방법이 길만 리에이전트의 그 원포 에디션의 좀 차별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9 뉴크레오필릭 에디션 반응에 대해서 오늘 거의 한 1시간 한 10분 이상 그 수업을 했고요.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챕터 21이 되면 이제 애시드 할라이드라든지 아나이드라이드, 그 다음에 에스트, 아마이드 이런 그룹에 대해서 서브티션 반응을 또 공부를 하게 돼요. 하지만 오늘 공부했던 뉴크레오필릭 에디션 반응, 다양한 형태의 뉴크레 파일들이 소개가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매우 특수한 그러한 반응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그 메커니즘을 보지를 말고 그 손으로 여러 번 그 메커니즘을 그 직접 써면서 그 내용이 어떠한 패스웨이를 거쳐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를 해주면 그 메커니즘 자체를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잘 해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남아있는 그 아실 서브티션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 위치에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고 알파 위치에 일렉트로 파일이 서브티션이 되는 세 번째 반응, 그리고 마지막에 카보닐 컨덴세이션까지 어렵지 않게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늘 수업은 마치고 다음 주는 이제 드디어 대체 공휴일이 이제 없는 정상적인 그런 10월 세 번째 주인가요? 가 시작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 또 강의 영상 챕터 20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